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다소 좀 오래된 이야기 한 가지를 꺼내보고자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 있었던 탄핵, 그 전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탄핵에 대한 이야기냐? 벌써 꽤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왜 하필 지금 시점에 다시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냐라고 한다면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때 당시 대중들의 어떤 광기, 대중들의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던 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로 대중들의 그 광기 어린 분노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 그 결과가 이제 와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가지의 합병에 대해서 당시 이제 법원이 내렸던 판단, 그 판단의 결과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의 빚을 지게 됐냐, 얼마의 세금이 쓰이게 됐냐, 1,000억 가까이 되는 세금이 나가게끔 됐다는 것인데요. 자,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JTBC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개 헤지펀드에 세금 수천억이 쓰이게 됐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제목을 보니까 두 검사, 여기서 말하는 두 검사가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검사의 수사 판결이 1,300억 고지서로 말문 막힌 윤석열 정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JTBC 보도는 왜곡입니다. 왜 왜곡이냐?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제목을 쭉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 검사의 수사로 인해 가지고 그 수사에 대한 결과가 1,300억짜리 고지서로 오게 됐구나.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했던 수사, 그 수사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1,300억을 우리가 물어내게 됐구나. 그래 가지고 말문이 막힌 윤석열 정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해당 지금 영상에 대한 댓글들을 보니까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두 전직 검찰 공무원에게 꼭 구상권 청구해 주셔요,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높은 확률로 구상권이라는 게 뭔지도 모를 것 같은데 어디서 지시를 받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제가 보기에 이분은 구상권이 뭔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렵겠지만 수사 기소 판결을 잘못한 당사자에게 대한 책임을, 좀 한국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수사 기소 판결을 잘못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정신을 차린다. 그리고 또 론스타 사태에 대해서도 파고 들어가면은 핵심 원흉에 윤석열, 한동훈, 추경호가 있다. 탐사 보도가 시급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댓글들은 싹 다 그냥 헛소리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아무 말이나 그냥 떠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인데요. JTBC가 왜곡을 해가지고 제목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없고 제목만 보니까. 오늘 제가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검찰이 주도했던 수사가 불공정했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또한 마찬가지로 잘못됐던 것은 없는지, 대중들의 어떤 광기 어린 분노에 입각해가지고 특검, 박영수 특검이 주도해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이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례로 지금 박영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때 당시 지가 무슨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나마 설치고 댕겼는데 대장동에도 지금 끼어 있다라는 것이고,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할 때 라더견이한테도 끼어 있다라는 것이고, 온갖 지금 사법팔박에 끼어가지고 범죄면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박영수 아닙니까? 그런 박영수 특검이 주도했던 결과가 정당한 결과는 아니었던 것인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그러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0.35대 1의 가치로서 합병이 이루어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 한 주의 가치가 삼성물산 3주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에 비해서 3배 가까이나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질 그런 계획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엘리엇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삼성물산의 주식을 1,112만 주, 그러니까 7.12% 정도를 매수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피해가 누구한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엇한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엘리엇은 발 뻗고 나서가지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엇이 열심히
자기 편을 끌어모았었는데 당시 이제 삼성물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들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엘리엇을 포함해가지고 몇 프로 정도가 됩니까? 33% 정도가 되거든요. 이 33%를 자기 편으로 일단 확보를 해놓으면은 뭔가 이렇게 뭐 조치를 취해가지고 합병을 막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1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연금이었던 겁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합병에 찬성하고 나서게 되면서 첫 번째 날에는 302억 원치 주식을 사들였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도 785억 원치 주식을 순매수하게 됨으로써 압도적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게 되다 보니까 둘의 합병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가지고 재판부가 됐거나 이제 특검이 판단했었을 때는 국민연금이 이렇게 합병에 찬성했던 배경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관련된 사람들이 구속 기소가 됐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당시 이제 특검이 승계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을 던졌다라고 판단했던 것이냐? 우선 일단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에는 23%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지분은 0.6%를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4%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특검 측이 가지고 있던 논리가 뭐였냐?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지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의 지분은 안 가지고 있었어요. 삼성물산의 지분이 필요했던 거죠. 왜냐면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4%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의 지분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 것이 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병시키기 위해서 뭘 했다라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3배 가까이나 뻥튀기를 했고, 그렇게 3배 가까이를 뻥튀기를 해서 1대 0.35의 비율로서 손쉽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시켰다라는 게 이제 특검 측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당시 이제 특검이 판단했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3배 가까이나 뻥튀기를 시켰다라는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무려 46.3%나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절반 가까이를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면 제일모직의 가치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 의도적으로 삼성 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했다, 이런 논란이 나왔던 겁니다. 어떤 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라는 것이냐? 다른 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던 자회사가 바로 삼성바이오에피스였는데 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럼 원래 자회사일 경우에는 보유 지분을 장부가로 평가를 받게 되지만 관계회사로 변경이 되게 된다면 시장가로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관계회사로 바뀌게 됨으로써 시장가, 이제 그 시장이 공개가 되는 그 가격으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놀랍게도 회계장부로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조 9천억의 흑자를 내게 되는 그런 회사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때 당시 삼성이 분식회계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흑자를 냈다라는 식으로 조작을 했던 것일까? 편법을 동원했던 것일까? 확실한 것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전문가들의 생각은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이거는 편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이미 이 사건 전에 삼성은 이재용으로 경영권 승계를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급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그냥 특검이 주장했던 그 논리 자체가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분식회계를 통해 가지고 무슨 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삼성물산을 합병시켜가지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이렇게 합병이 이루어지기 전에 삼성은 뭘 하기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으로 승계를 하기로 확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 정부에서는 여러 번 확인을 받고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그런 사항인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분식회계로 돌변이 된 것인데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니면 뭐냐? 이렇게 따져먹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시켰다라는 거, 심지어 그 과정에 국민연금까지 관여가 됐다라는 건 전혀 제가 보기에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영수 특검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가 됐거나 구속 기소까지 결정을 했고 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에 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이죠. 우리는 그런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뭐 조민 씨와 정유라 씨의 경우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됐거나 어떤 경우를 보는지 간에 당시의 탄핵 정국에는 대중들의 그런 때법과 광기 어린 분노에 의해 가지고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다고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정권이 바뀌어있는 이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좌파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나서 가지고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는 나중에 가서 지금 뭐 윤석열 정권 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분명히 역사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셨기를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